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를 비난을 하려면 저희가 말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부수십시오. 부술 수 없을걸요? 왜? 이미 다 이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다? 저희가 정확하게 저들의 의도를 알고 있고 정확하게 저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고 있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전쟁이죠. 저희가 작전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신생 정당이 득표를 많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목적은 반중 친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단 한 명이라도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그 새벽당을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성 우파 정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과의 연대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계산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연대를 하지 그쪽의 정당에 속해가지고 이중대로 움직이진 않지요. 왜냐? 저희는 반중친미에 대한 확고한 그 신념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타협하진 않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정치 욕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정당을 만들고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거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꽤 큰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기성 우파 정당으로부터도 많은 러브콜 제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거절했을 뿐이지. 기껏 정당 만들어놓고 정당을 없애고 그쪽에 가서 좋은 비례 순번 받아서 되는 거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없게 되고 들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은 이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건 뭡니까? 비례만 저희 뽑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저희 비례 4번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우파 정당들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남들처럼 비례 20번, 30번씩 쫙 나라비로 세워놓고서 뭐 이렇게 가져가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만큼 권력에 대한 야심은 강하나 내가 봤을 때 국익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협상보다 저는 이 비례대표 순번이 6번, 8번, 10번으로도 밀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럴 계획까지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4번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얘기했죠. 저희는 이 선거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집어넣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댐이라 하더라도 주먹만한 구멍이 뚫리면 그 댐은 망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야를 아울러서 양쪽에 친중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다수고 많다 하더라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두 명이라도 반중치만 국회의원이 있게 되면은 그 아성은 무너뜨립니다. 그 사례가 어디 있느냐? 바로 현재 우리나라가 좌경화된 국회라던가 언론이라던가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저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지만 저들이 30년 동안 야금야금 바꿔서 지금의 대세를 이룬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일했고 방심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뒤집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이번에 그 독자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독자적으로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연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들었던 총선은 한중전이다 해가지고 MBC 스트레이트라는 그 시사 다큐 프로에도 나왔던 포스터 기억나시죠? 그 포스터의 원본이 바로 왼쪽 겁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네, 원래 저거였어요. 원래 왼쪽 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저희가 한중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 저희가 현재 좌파들이 하려고 하는 이번 총선에서 반일 프레임을 걸어서 총선에 승리하려고 하는 저 작전을 저희가 바로 한중전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먹혔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 오리지널 포스터 별로 본 적 없으시죠? 저 오리지널 포스터 왠지 아세요? 저 우리가 덮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저희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게 강력합니다. 왜 강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젊은 애들 하는 거 보시면은 반중 정서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쟤네들이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한국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 저희가 성공을 했지만 이 성공을 한 분위기만 있을 뿐 그거를 한데 힘을 모아줄 세력은 없었어요. 그 세력을 저희가 이번에 정당을 가지고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사회단체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국제전략연구소 쪽을 통해서 사회단체, 즉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그러한 어떤 시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 무대까지는 만들었죠. 하지만 그 무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치적 효력을 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정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당과 함께 연대해서 협조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저희가 플랫폼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그 위기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리인, 즉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뽑을 수 있는 창구까지 저희가 마련해 놓은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반중 친미를 하는 거를 계속 친중 우파들까지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명분 없는 반중 혹은 무조건적인 반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들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우한 폐렴이 이번에 스마트 시티까지 연결돼 가지고 나온다는 거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한 폐렴 확진자의 감염 경로라든가 이런 거를 찾는데 스마트 시티 5G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났어요.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우한 스마트 시티 건설 연결 입증했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국에 전염병 퍼질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걸 방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재난지역 선포가 일어날 것이다. 재난지역 선포가 일어났고 그거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바로 중국 화웨이 제품을 이용한 5G, 스마트 시티 건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쟤네들은 완벽한 빅브라더의 세계를 만들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황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미친 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저희는 그것을 예측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입니다. 작년 7월이에요. 1년 전에 미리 예측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 이거를 보면서 새벽당이 뭐 하는 정당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정당이 하는 것은 일단 하나하나 앞으로 방송에서 소개해 나갈 건데, 저희가 하는 모토는요, 국익입니다. 네, 간단해요. 국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국익적 관점에서 일을 하겠다예요.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좌파가 얘기하는 PC주의처럼 어떤 부정적인 일을 했으니까 나쁜 놈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국익이에요. 국익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PC주의적 입장에서 부당하다 생각했다는 것도 국익의 관점에선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길은 하지 않지만 저희는 국익적 관점에서 어떤 게이트 사건이었던 어떤 비리 사건이었던 아니면 어떤 남이 외교 국가에 있어서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건 필요하면은 할 수 있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그 정치인들의 태도와는 다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한폐렴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많이 확산되고 있죠. 이러면서 중국이 지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한폐렴의 발상지는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도 지목을 했죠.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중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침을 뱉는다던가 음식에다가, 아니면은 그 엘리베이터에 가서 마찬가지로 자기 침을 묻힌다던가, 사람들이 앉는 벤치에 가래침을 뱉고 그 침을 골고루 흩어뜨려 놓다던가, 아니면은 남의 집 정원에 똥을 싸놓는다던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중국인들 개개인이 생화학 무기 폭탄이 돼가지고 가미카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우한폐렴 확진자 수가 급증한 거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공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번 워싱턴 시팩에서 중국이 4명 봤다고. 그리고 나서 중국의 그 시팩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나타났죠. 이게 저는 우연히 일치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본 숫자만 4명이니 그 이상이 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지금 자신네들이 만들어놨던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그 세계 인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사실은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아니죠. 자기가 중국에서 하는 무역관계겠죠. 아니면 자기가 중국에 하는 사업이겠죠. 그런 것과 엮여있는 정치인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이익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반중친미를 못하는, 그러면서 매국 행위를 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저희가 이번에 그 사람들만 입성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집어넣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번에 소위 얘기하는 우파 사람들이 아무리 다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파 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중 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지역구로 나오는 사람들도 면면을 보면은 여시제 출신, 그 다음에 김무성 같은 사람들, 이쪽 계열 출신들, 네? 많지 않습니까? 유승민, 뭐 말 다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뀌는데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놓고 기존 우파 정당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은 국회의원이 있다 싶으면 저희가 또 방송도 같이 하고 또 지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싸잡아서 적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 안에 친중 여시제 멤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밑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비례대표를 7번, 8번을 받은, 아니 8번이나 10번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결국 친중 정치인들의 포섭돼서 결국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는 헛사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전쟁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짧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전에 제가 얘기했던 만자당. 초창기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는 의석이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당이 코스염 아저씨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2.8%를 얻었습니다. 의석을 몇 개 얻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다수석을 점유하게 됩니다. 네. 가능해요. 근데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네. 굉장히 비슷해요. 왠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도 세계 공황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공황이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관없이 지금 이미 전부 다 반대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의 여론만 잡아놓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희망의 그림만 그릴 뿐이지 이미 국민 정서는 반중이에요. 여야가 없고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이 방법과 이 노선만 충실하게 유지만 한다면 저희는 이길 수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뭐 200석 이렇게 차지한 거 꿈도 안 꿉니다. 그렇게 할 만큼 자금적 여유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한두 명만 들어간다 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벌써부터 어마어마한 방해가 들어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요 정도인데도 저쪽이 벌써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라든가 방향성 같은 것들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젠다와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받쳐줄 수 있는 그 우파 유튜버 채널들이 존재해요. 절대 저희가 불리하잖아요. 지금 진자유 TV 쪽에도 벌써 1320명 가까이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쪽에 5600 이런 식으로. 점점 늘 겁니다, 이거는. 네. 왜냐, 저희가 채널을 확장해 나갈 거니까. 커뮤니티에 공지까지 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큼 강력한 확장성을 가질지 다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우리가 세력이 약한데 될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아닌 다른 쪽에서 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됐던, 그 다음에 신문기사 밑에 댓글이 달리는 내용을 보던 이미 저희가 대세입니다. 이미 저희가 대세예요. 여기 지금 조선족들 꾸역꾸역 집어넣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숫자가 결코 5,200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99%의 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나가셔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제 반중에 대한 정서는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단 어디를 가야 될지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방황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오면 되는가를 지금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좌표를 불려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만은 좌파 쪽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한 일들을 다 봤잖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았던 건 뭐죠? 지금 중국이 한국을 중국화시킨다는 그 전제만큼은 정확히 맞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화를 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의 현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다는 거. 물론 거기 꼬봉으로 정의당도 있습니다. 저기 우파 정당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시제 멤버들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니까 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좌파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년 실업서부터 불황이 오고 전염병이 확산돼요. 전염병 확산되는 거 제가 문재인 정권이 그냥 퍼뜨리는 거 할 때는 그냥 정치적 공작이다. 정치적으로 그냥 혐오 발언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 단순하게 우한폐렴을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이야기하는 방송은 다릅니다. 기존 우파 채널들에서 이야기하는 우한폐렴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아니라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성을 갖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은 스마트 시티 건설, 화웨이를 이용한 5G의 장착,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완벽한 감시 가능한 체제를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 지금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를 비난을 하려면 저희가 말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부수십시오. 부술 수 없을걸요? 왜? 이미 다 이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다? 저희가 정확하게 저들의 의도를 알고 있고 정확하게 저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쟤네들은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빨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산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저쪽에서 공작을 펼칠 거라는 걸 이미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에 맞춰서 저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예측한 과정이 맞았으니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민주당 정권의 한국의 공산화는 맞는 거 아닙니까? 공산화 플러스 중국화지요. 아직도 믿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 의심이라도 든다면 지역구는 민주당 뽑으세요. 전라도 분들. 응? 하지만 비례는 새벽당을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중국을 겨냥해서 모든 입법이 됐던 정치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것들을 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저희가 말하는 게 충분히 신빙성 있고 타당성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다수가 존재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수예요.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당도 만들어져 있고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를 이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는 계획을 세워놓는 게 있어요. 작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작전이. 근데 그거를 얘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말을 하게 되면은 저들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요. 그래서 말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출마하는 거는 절대 우파랑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었죠. 우리도 같이 그 비례정당을 하는 거를 서로 연대해서 움직였다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도 있었죠. 네. 최소한 반중 친미를 하는 우파 정당 하나 정도도 연대돼 있으면 참 그림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 이념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배지를 달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게 단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소수의 국회의원밖에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념은 안 됩니까? 저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념은 공산주의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라도 쪽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도 오고 그 다음에 그쪽에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 내부적으로는 야 비례는 새벽당을 찍자라는 이야기가 전라도 쪽에서 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는 게 두렵다면은 그래요. 슬금슬금 아는 사람끼리 아름아름해서 퍼뜨려 주십시오. 예? 저희가 하는 운동 자체가 일종의 3.1 운동 같은 거니까 예. 보안을 요구하고 비밀을 요구합니다. 많이 퍼뜨려 주시면 많이 퍼뜨려서 좋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국익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정당을 만들면서 저희는 전라도 쪽까지도 지지표를 얻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파는 전라도 지역 포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포기 안 합니다. 예. 왜냐고요? 좌파 사람들은 경상도 지역으로도 출마를 하고 공격적으로 오는데 우파 사람들은 맨날 수성에 급급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정의당이나 이러한 그 소수 그 좌파 정당들이 자신네들이 다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욕심으로 만든 이 비례 제도가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도 출마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손해볼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수많은 정당이 생겼으니 과연 그쪽으로 표가 갈까요? 응? 많이 의석 뺏기겠죠? 잘 됐습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드디어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 이래야 돈 없는 선거가 가능해집니다. 돈이 안 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정말 적게 드는 선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이번 선거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재밌습니다. 네, 저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애국 활동을 빙자한 앵벌이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소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벌금도 내보고, 이번에 제 범죄 조회 기록서에 벌금 낸 게 조회가 되더라고요. 야, 웃기죠? 저를 가짜 박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욕을 했더니 가짜 박사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괜찮고,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한 저는 범죄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죠. 웃기는 거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공작을 펼치면서 그렇게 멀쩡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반중 활동을 갖다가 애초에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지를 알았어요. 놀랍죠? 예, 이런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알게 됐어요. 네, 다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되고 나면요, 알아서 저희가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단 국회의원이 뽑힌 정당이 되게 되면은, 저는 얘기했죠. 저는 2022년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 2022년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를 이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 생각해 놓은 게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다 해요. 예. 근데 알 필요 없다고 하셔서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웃으시게 될 겁니다. 아, 이런 거였어? 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저희가 한두 명에도 뽑힐 수 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라도 비례 국회의원을 만들어만 주세요. 못 만들면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뭐 많으면 2명까지라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뒤는 제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비례정당 만들어 놓고 야당은 실수 많이 했죠. 오히려 그 손해가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의 요약, 새벽당을 많이 비례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선거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새벽당의 자금으로 할 겁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어디 가서 뭐 밥을 먹든 뭐라든 다 이쪽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한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저희가 단 한 명이라도 뽑게 된다면요, 2022년 선거에서부터 판도 바뀝니다. 진짜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소수라도 결집된 소수가 다수를 이깁니다. 1000마리의 양은 3마리의 늑대를 못 이깁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반중 친미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반중 친미, 반중 친미, 반중하라고. 시종 일관 반중이에요. 중국 놈들 답이 나와 있는데 죽어도 반중을 안 해요. 반중 친미 하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젠다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중 친미 안 해? 반중 친미 해? 근데 왜 여러분들은 반중 친미 안 하세요? 반중이야.